통계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혜율이의 하루 수면 시간을 9일 동안 조사하여 만든 자료이다. 수면 시간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시오. 평균은 얘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전체 개수 9일로 나눠줍니다. 다 더해주면 63이고요. 9로 나누면 9, 7에 63일. 그래서 평균은 7시간이 됩니다. 중앙값을 구해봅시다. 9일 동안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죠. 따라서 중앙값은 9 더하기 1 나누기 2인 다섯 번째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인 7시간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시간을 말합니다. 보시면 5, 6, 7, 8, 10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간은 6시간이므로 최빈값은 6시간이 됩니다. 2번 관람 횟수의 평균이 7회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평균을 이용해서 이거를 다 더한 것이 나누기 8이 7이라는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x를 빼고 다 더해보면 47이 되고요. 47 더하기 x를 8로 나눈 값이 7이니까 47 더하기 x가 8, 7에 56이고 x는 56에서 47을 빼면 9가 됩니다.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해봅시다. 8명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2로 나누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평균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지금 9예요. 세 번째,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중앙값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평균인 7.5가 중앙값이 됩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빈도수예요. 여기 보시면 1, 2, 5, 6, 9, 10, 14라서 9가 두 번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빈값은 9가 됩니다. 3번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8개일 때 y 빼기 x의 값을 구하시오. 평균을 먼저 이용해 봅시다.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기 유관값이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더해보면 28이 되고요. 여기는 6, 8에 48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28을 이항시키면 x 더하기 y는 20이라는 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두 번째는 중앙값이 8이기 때문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평균이 8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 지금 6명이기 때문에 8로 나누는 게 아니라 6을 2로 나눈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이 되겠죠. 따라서 x와 9의 평균. 얘가 중앙값 8이 되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9는 28에 16이므로 x는 16 빼기 9 해주면 7이 됩니다. 다시 여기에 대입하면 20 빼기 7 하면 y는 13이 되므로 따라서 y 빼기 x는 13 빼기 7이라서 답은 6이 됩니다. 4번 어느 중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만족도가 2점인 학생은 4명이다.
맞죠? 평균이 채빈값보다 작다. 이건 사실 그래프만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채빈값은 가장 많은 도수인 3이에요. 근데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값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이 더 왼쪽으로 치우치겠죠.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평균을 직접 구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15명이고 여기는 1이 2명, 1점이 2명, 2점이 4명, 2, 4, 8, 3점이 5명, 4점이 3명, 5점이 1명이죠.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 42 나누기 15가 돼서 2.8이 되므로 최빈값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중간값은 현재 15명이기 때문에 16 나누기 2 하면 8번째 값이 중간값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값, 즉 중간값은 3점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입니다. 5번 정윤이네 가족 5명의 키를 구했을 때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중간값이 170이고 최빈값은 175cm로 한 개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최빈값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이 자료에서의 최빈값은 175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순서대로 놨을 때 170보다 큰 자리가 두 자리이므로 175가 최빈값이 되려면 175가 2번 이렇게 나와야겠죠. 지금 두 개 이용했어요. 그리고 정윤이의 키가 5명 중에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정윤이 자리가 되고 엄마의 키는 160이니까 남아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럼 평균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평균이 167이니까 구하는 방법은 얘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했더니 167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번엔 편차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편차의 합은 0을 이용해 볼게요. 편차는 평균 자료값에서 평균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167을 빼면 빼기 167, 167을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편차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얘를 다 합한 게 0이 되려면 8이 16, 그리고 19 빼기 7하면 12. 여기 값이 12예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려면 네모에는 마이너스 12가 들어와야 돼요. 즉 정윤이는 평균보다 키가 12cm가 작기 때문에 따라서 정윤이의 키는 172에서 12를 뺀 155cm가 됩니다. 6번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자, 평균은 다 더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을 해줍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56 나누기 7이 돼서 평균은 8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편차를 구해봅시다. 표준편차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루트를 씌운 거죠. 7로 나누고 편차부터 구해볼게요. 9, 여기서 평균을 다 빼봅시다. 8을 빼면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 1이 되죠.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편차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9, 1, 0, 4, 1. 이걸 계산하면 루트 7분의 20이고요. 20은 4, 5, 20이고 유리화시키면 7분의 2 루트 35가 표준편차가 됩니다. 7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맞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고 표준편차는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 즉 양의 제곱근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표준편차가 아니라 분산이라고 부르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자료는 더 고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8번 5명 학생이 일주일 동안 암기한 영어 단어의 개수와 편차를 조사한 거예요. 일단 B는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3 더하기 b 빼기 2 더하기 1 빼기 4는 0이 돼야 되니까요. 이거 계산하면 1, 2, b-2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2가 돼야겠죠. 한편 은주가 69일 때 편차가 3인 걸로 봐서 69에서 평균을 뺐을 때 3점이 나오려면 3개가 나오려면 평균은 66이 돼야겠죠. 그러면 A는 수민이는 평균보다 2점이 많아요. 그럼 68이 될 거고 민구는 평균보다 4점이 적어요. 그럼 66 빼기 4 하면 62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68 더하기 62 더하기 2가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130이고 2 더하면 132가 됩니다. 9번 연속하는 세 짝수의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거는 어떤 수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걸로 써봅시다. 2, 4, 6. 그러면 평균은 가운데 값인 4가 평균이 되고 편차는 2 빼기 4는 마이너스 0, 2가 편차가 될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 편차의 제곱의 합인 얘를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겠죠. 즉 3분의 루트 8이 표준 편차가 되고요. 루트 8은 2루트 2이고 유리화 시키면 3분의 2루트 6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10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했는데 통화 시간이 가장 고르지 않은 사람은 표준 편차가 큰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루트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 통일해서 루트 안으로 싹 다 집어넣으면 비교가 편해요. 자, 루트 1.5의 제곱은 루트 2.25고요. 이건 루트 안으로 넣으면 3392, 18, 루트 10, 얘는 루트 안으로 넣으면 22, 43, 12.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준석이가 되겠죠. 따라서 가장 고르지 않는 사람은 준석이가 됩니다. 11번 오른쪽은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게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가게 소득이 큰 가구가 대체적으로 지출액도 크다.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다. 맞죠?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죠. B는 C보다 가계 소득에 비해서 지출을 적게 하네. 네, 소득은 지금 비슷하지만 지출은 훨씬 적게 하고 있죠. 두 별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물건 가격과 소비량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보통 물건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량은 줄어들죠. 이건 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1번, 3번이 됩니다. 12번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자동차의 속력과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속력이 늘어나면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멀리뛰기 기록과 영어 성적은 상관이 없고 머리카락 길이와 입의 크기 상관이 없죠. 지능지수와 목둘레 상관이 없고요. 여름철 실외 기온이 높아지면 냉방비 또한 높아지겠죠.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5번입니다. 3번 태연이네 반 학생 10명이 하루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 개수를 조사하여 만든 거예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말하고 그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여기서 문자 메시지 개수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10에서 20 사이에 있는데 유난히 큰 숫자 72가 보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큰 값이 있거나 작은 경우에는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당하고 현재 10명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5번째와 6번째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즉 16과 18의 평균인
17이 중앙값이 됩니다. 14번 평균과 분산을 조사하여 나타냈는데 전체 학생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한번 잘 봅시다.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점수가 개개인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려면 일단 평균이 똑같아야 돼요. 현재 보시면 학생 수가 30, 20으로 다른데 평균은 70, 70으로 같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합한 50명일 때도 평균은 70으로 같아집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푸냐? 평균이 70인데 30명이란 얘기는 전체 총합은 37은 21, 2100이란 뜻이에요. B는 70인데 20명이란 얘기는 총합은 27에 14, 140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50명의 총합은 3500이란 뜻이고 점수의 총합인 3500을 50명으로 나누면 평균은 70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분산을 생각을 해볼게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전체 도수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A를 먼저 보시면 A는 분산이 120이라는 뜻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30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12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은 결국 120 곱하기 30인 360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분산의 값이 80이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합은 80 곱하기 20인 1600이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전체 편차 제곱의 합은 3600 더하기 1600인 5200이 됩니다. 이 5200을 50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5일은 5, 5, 4, 20. 따라서 평균은 70이 되고 분산은 104가 됩니다. 15번 OECD에 가입되어 있는 12개 나라의 1인당 GDP와 기대수명을 조사한 것이다.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조사하여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X축을 GDP 달러로 보고 기대수명을 Y로 봤을 때 점 순서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찍어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GDP와 기대수명 사이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